저는 먹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 체브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과 깨달음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많이 무섭고 걱정되었습니다. 체브 수업이 어떤지 어려운지 잘 모르기도 했고 특히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수업을 듣고 한 후 저는 이 수업이 정말 재미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체브를 통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먹광대학교의 역사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체브를 통해 단순히 종교적인 내용을 남아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과 비교하면 이 수업은 정말 편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브를 꼭 들어야 하는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체브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진솔직 소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는 유학생 채플을 듣고 있는 국어교육과 1학년 변지현입니다. 채플 영상 에세이 대회가 있다길래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교수님이 유학생 채플 때 설명해 주셨던 채플실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먼저 채플이라는 걸 학교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기독교 학교도 처음 와봐서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새로웠는데 처음엔 사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또 어딜 가서 서로 이렇게 잘 모르지만 좋은 말씀을 나누고 좋은 마음을 나누고 좀 좋은 또 행운을 빌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채플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11월 19일에 했던 수업인데요. 감사함을 느끼고 살자, 감사함을 느끼면 없던 복도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이었는데 저도 최근에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최근에 아시는 분이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살고 죽는 일이 되게 한 끗 차이구나,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조금 우울함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라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때그때 표현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플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1년 동안 채플을 저도 들었는데 전체적인 좀 소감을 말해보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되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에게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쉼을 가져다 주고 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채플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채플을 들으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들었던 채플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구절은 버려진 돌이
한 건물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벌어졌던 돌이 한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 그 건물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 믿음을 더욱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듯이 저 역시 제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효림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홉은 어디 갔는가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이번 학기에도 저는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 바쁜 일정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플 에세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다시 검증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 방향을 다시 맞추어 앞으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풍티슈엔이며 현재 금융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유학생 생활 4년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과 성장의 시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담과 압박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학업, 인턴, 자격증 준비, 취업 걱정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미치 시간과 경쟁하며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지쳐서 그저 조금의 평안만이라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안이란 할 일도 시험도 고민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채플 수업에서 들은 세 개의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 단어 선지 스미스의 타자성 어더너스의 위대한 이야기. 스미스는 타자성이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상황과 시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가 짊어지고 있던 많은 입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스스로를 비교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물어붙이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나는 개개인 공동체를 통해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사람의 기치는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온다. 가장 약한 사람도 하나님에 가지고 있다면 저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서 셰런 하퍼의 이야기는 우리가 흑인 여성이나 아팅계 여성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연결됨을 느꼈고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에두아르 비아르의 말 1888년 11월 11일
하가 에두아르 비아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색채, 형태, 소리와 같은 감각으로 세상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형상도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도, 감정도, 삶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이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생각해보니 평화는 일상이 조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쁜 삶 속에서 제가 다시 찾은 평안의 여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